여러분, 우리 밥상에서 제일 흔한 게 뭐죠? 맞습니다. 바로 짠맛입니다. 혹시 이렇게 말씀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싱거우면 밥이 안 넘어가. 나이 들어도 입맛은 짭짤해야 돼. 그런데요, 이 짠맛이야말로 노년기 건강에 가장 큰 적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실제로 만난 김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 선생님은 올해 70이 넘으셨는데 장아찌와 젓갈을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이게 있어야 밥을 먹지, 없으면 밥맛이 없어 하시면서 매 끼니 빠지지 않고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띵하고 어지럽더니 혈압을 쟀더니 170이 나왔습니다. 평소에는 괜찮으시던 분이었는데 알고 보니 계속 쌓여온 소금의 독이 몸을 흔들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소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너무 많이 먹는다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장하는 하루 소금 섭취량은 몇 지인지 아십니까? 단오지, 작은 티스푼 하나 분량입니다. 그런데 한국인의 평균 섭취량은 무려 10지 넘습니다. 2배 이상을 먹고 있는 거죠. 이 차이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혈압이 오르고 혈관이 딱딱해지고 뇌졸중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뇌졸중은 한 번 오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반신마비, 언어장애, 심지어는 생명까지 위협하지요. 그런데 그 출발이 뭐냐? 바로 매일 먹는 짠 반찬입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내가 오늘 하루 먹은 소금이 얼마나 될까?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국 한 그릇에 보통 소금 23지 들어갑니다. 장아찌 한 접시에도 1지 훌쩍 넘습니다. 라면 한 그릇은 무려 56지 이상입니다. 즉, 국물 한 번 마시고 라면 한 그릇 먹으면 벌써 하루 권장량이 끝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께 제가 생활 속 작은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물은 남기세요. 국물은 맛있지만 그 안에 소금이 다 들어 있습니다. 국물을 절반만 줄여도 하루 소금 섭취량이 크게 줄어듭니다. 둘째, 작은 접시 전략입니다. 젓갈이나 장아찌 꼭 먹고 싶으시죠? 그러면 아예 작은 접시에 덜어서 드세요. 큰 접시에 담아두면 무심코 더 먹게 됩니다. 셋째, 조리할 때 소금을 줄이고 다른 맛으로 채우세요. 다시마, 멸치, 표고버섯, 마늘, 파 같은 재료가 감칠맛을 줍니다. 소금은 줄이고 풍미는 늘리는 방법입니다. 넷째, 간장은 찍지 말고 살짝 묻히세요. 회나 만두 드실 때 간장에 푹 찍어 먹으면 나트륨 폭탄이 됩니다. 젓가락 끝만 살짝 묻혀서 드셔도 맛은 충분합니다. 다섯째, 외식할 때는 주문할 때 싱겁게 해주세요. 한마디 꼭 하세요. 요즘은 식당에서도 요청하면 조절해줍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해도 혈압이 안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대한고혈압학회 연구에 따르면 소금 섭취를 하루이지만 줄여도 혈압이 평균 5mmHg 낮아진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약을 하나 더 먹는 효과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밥상에서 소금을 줄이는 게 곧 약을 줄이는 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짠맛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계속 짭짤하게 드시면 입맛이 둔해져서 점점 더 짜게 먹게 됩니다. 그런데 싱겁게 드시다 보면 입맛이 다시 바뀝니다. 처음에는 밍밍해서 밥맛이 없는 것 같아도 한두 달 지나면 채소, 본연의 단맛, 곡식의 고소한 맛이 살아납니다. 즉, 혀도 훈련할 수 있다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짠맛의 함정은 이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맛있다라는 착각으로 혈관을 조금씩 병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소금을 줄이셔야 합니다. 혹시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렇다면 꼭 혈압을 재보시기 바랍니다. 혈압이 130 이상이라면 지금이라도 소금과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자, 이제 제가 다음 파트에서 또 다른 함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년기의 큰 문제, 바로 단백질 부족입니다. 이 이야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단백질이 부족하면 몸이 급격히 쇠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반대 이야기를 해볼까요? 짠맛이 문제라면 이번에는 부족한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바로 단백질 부족입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고기는 이제 안 먹어.
소화도 안 되고 속도 불편해. 나이 들면 밥만 먹으면 돼. 뭐 그렇게 챙겨? 이런 생각 때문에 단백질을 멀리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셔야 합니다. 제가 만난 이 여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올해 80이 넘으신데 평생 고기를 잘 안 드셨습니다. 고기만 먹으면 체하고 속이 더부룩하다 하시면서 두부나 국수로만 끼니를 때우셨습니다. 그런데 점점 걸음이 느려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는 겁니다. 병원에 가보니 근육이 크게 줄어든 상태, 바로 근감소증이었습니다. 근감소증이 뭔지 아십니까? 나이가 들면 근육이 조금씩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단백질을 제대로 안 먹으면 그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근육이 줄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힘이 없어서 쉽게 넘어집니다. 둘째, 낙상하면 골절이 생기고 그게 또 큰 병으로 이어집니다. 셋째, 면역력이 떨어져서 작은 감기도 오래갑니다. 여러분, 결국 단백질이 부족하면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럼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나이 들면 단백질은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성인은 보통 체중 1kg당 단백질 0.8g 정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더 필요합니다. 1.0g에서 1.2g까지, 심한 경우 1.5g까지도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라면 하루에 최소 60g, 많게는 80g까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60g를 어떻게 채우냐고요? 계란 한 개가 6g, 두부 한 모가 20g, 우유 한 컵이 8g, 생선 한 토막이 20g입니다. 즉, 하루 3끼에서 매 끼니마다 손바닥만 한 단백질을 챙기면 충분합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고기는 소화가 안 돼서 못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부드러운 단백질을 선택하세요. 계란찜, 연두부, 두유, 요거트 같은 건 소화가 쉽습니다. 둘째, 고기를 먹을 땐 푹 삶아서 기름기를 빼고 부드럽게 조리하세요. 삼겹살보다는 닭가슴살, 소고기 안심 같은 살코기가 훨씬 좋습니다. 셋째, 한 번에 많이 먹기 힘들면 조금씩 자주 드세요. 아침에 계란 하나, 점심에 생선 한 토막, 저녁에 두부 반 모. 이렇게 나눠서 드시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만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상처 회복에도 필요하고 면역세포를 만드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뇌 건강과도 연결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우울감, 무기력증이 더 심해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또 하나, 단백질을 챙기실 때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운동과 함께라는 겁니다. 단백질만 먹고 운동을 안 하면 근육으로 잘 안 갑니다.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과 함께해야 단백질이 근육으로 채워집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노년기에 단백질을 소홀히 하면 근육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그 결과 힘이 없어지고 잘 넘어지고 회복도 느려집니다. 하지만 단백질을 꾸준히 챙기면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최근에 걷는 속도가 느려지거나 한 번에 2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셨나요? 그렇다면 단백질을 더 드셔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매 끼니마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 내 밥상에 단백질이 있나? 이 질문 하나가 근육과 건강을 지켜줄 겁니다. 자, 이제 다음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함정, 바로 건강식품의 덫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 많은 분들이 뜨끔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제 세 번째 함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건강식품의 덫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마다 홍삼 진액 하나, 점심에 루테인, 저녁에는 칼슘제. 나는 이렇게 챙기니까 든든해. 이렇게 건강식품만 꼬박꼬박 챙기시는 분들 많으시죠? 물론 건강식품이 전혀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건강식품이 밥을 대신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만난 70대 박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매일 10종류가 넘는 건강식품을 드셨습니다. 아침에는 홍삼, 점심에는 비타민C와 루테인, 저녁에는 칼슘과 오메가3. 듣기만 해도 철저하시죠? 그런데 정작 밥은 대충 드셨습니다. 어차피 영양제 먹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신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빈혈과 위장장애가 생겼습니다.
심지어 간 수치도 올라갔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첫째, 음식 대신 보조제만 먹으면 영양 균형이 깨집니다. 둘째, 보조제끼리 서로 흡수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셋째,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여러분, 의사들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식품은 보조일 뿐 주식은 아니다. 이 말 꼭 기억하세요. 그럼 언제 건강식품이 필요할까요? 예를 들어 햇볕을 잘 못 쬐는 분들은 비타민 D 보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기를 거의 안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 B12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칼슘 부족이 올 수 있으니 보충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는 의사와 상담해서 맞는 보충제를 고르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잘 먹는 게 최선입니다. 잡곡밥, 채소, 과일, 단백질. 이 네 가지만 챙겨도 웬만한 영양제보다 훨씬 좋습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혹시 지금 집에 드시는 건강식품이 몇 가지나 되시나요? 두세 가지면 괜찮지만 5가지 이상이라면 꼭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혹시 겹치는 성분은 없는지 의사에게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건강식품은 약이 아닙니다. 약처럼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거 먹으니까 혈압이 내려갔어라고 착각하시기도 합니다. 사실은 식습관이나 운동 덕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강식품을 챙기시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밥을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기본은 늘 밥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세요. 약보다 밥이 먼저다. 영양제보다 반찬이 먼저다. 제가 생활 속 팁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건강식품은 꼭 필요할 때만 드세요. 둘째, 드시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나 약사에게 확인하세요. 셋째, 효과를 보려면 최소 3개월 이상은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넷째, 여러 가지를 동시에 드시지 말고 꼭 필요한 것만 고르세요. 다섯째, 밥과 반찬으로 채울 수 있다면 굳이 먹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듣고 계시면서 내가 괜히 많이 챙기나 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녁 밥상부터 다시 보세요. 내 밥상에 단백질, 채소, 곡식이 잘 갖춰져 있다면 건강식품은 줄여도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건강은 알약통에 있는 게 아닙니다. 건강은 식탁 위에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함정, 바로 불규칙한 식사 습관입니다. 이 이야기도 꼭 들어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네 번째 함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불규칙한 식사 습관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대충 때우고, 저녁에는 폭식하는 경우, 또는 하루에 2끼만 먹는 습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침은 입맛이 없으니까 안 먹어. 늦게 자니까 늦게 먹어도 괜찮아.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습관은 건강을 크게 해칩니다. 왜냐하면 노년기에는 혈당과 혈압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조금 불규칙해도 몸이 알아서 조절합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과식해도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조금만 굶어도 기운이 쭉 빠집니다. 제가 만난 75세 정 선생님은 아침을 거의 안 드셨습니다. 아침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그런데 점심쯤 되면 손이 덜덜 떨리고 머리가 어지러우셨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혈당이 출렁거리는 저혈당 증상이었습니다. 아침을 굶으면서 혈당 조절이 무너진 겁니다.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80대 김 여사님은 하루 2끼만 드셨습니다. 점심은 국수, 저녁은 밥과 반찬 조금. 그런데 문제는 저녁을 너무 늦게 드시는 겁니다. 밤 9시, 10시에 드시니 소화가 안 되고 위산 역류까지 생겼습니다. 게다가 밤에 먹은 음식은 지방으로 쌓여 체중도 늘었습니다. 여러분, 규칙적인 식사는 단순히 배 채우기가 아닙니다. 몸에 이 시간에 영양이 들어온다라는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그 신호가 있어야 혈당도 안정되고 호르몬도 제때 분비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간단한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은 꼭 드세요. 큰 밥상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바나나 하나, 계란 하나, 따뜻한 두유 한 컵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을 먹으면 몸이 깨어나고
하루 리듬이 시작됩니다. 둘째, 점심은 단백질과 채소를 챙기세요. 국수나 빵만 드시면 금방 배가 꺼집니다. 생선이나 두부, 고기 반찬을 꼭 곁들이세요. 셋째, 저녁은 가볍게 그리고 일찍, 가능하면 7시 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넷째, 간식은 현명하게. 달달한 과자, 케이크보다는 견과류, 고구마, 과일이 좋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는 간식도 피하세요. 여러분, 규칙적인 식사는 약보다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실제로 당뇨병 환자 중 많은 분들이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지키는 것만으로 혈당 조절이 잘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소식입니다. 배부르게 드시는 것보다 살짝 덜 먹는 게 오히려 오래 삽니다. 80%만 먹어라.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게 단순한 속담이 아닙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소식이 장수와 관련 있다는 결과가 많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불규칙한 식사 습관은 혈당을 흔들고 위장을 약하게 만들고 체중을 늘립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아침은 꼭, 점심은 든든히, 저녁은 가볍게. 그리고 가능하면 매일 같은 시간에 드세요. 혹시 지금 나는 아침에 입맛이 없는데 어떻게 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따뜻한 물 한 컵, 과일 한 조각. 이것만으로도 몸은 아침이 시작됐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내일은 아침을 꼭 챙기겠다. 그 작은 습관이 건강을 크게 바꿉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함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수분 부족입니다.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데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함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수분 부족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물 안 마셔도 괜찮아. 차 마시면 됐지. 물은 따로 안 마셔. 그런데요,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기능 자체가 떨어진다는 사실 아십니까? 즉, 몸이 물을 원해도 뇌에서 신호를 잘 못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갈증이 안 난다고 안 마시면 이미 몸은 탈수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78세 이 선생님은 여름철마다 어지럼증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검사해보니 특별한 병은 없었어요. 원인은 단순했습니다. 물 부족이었습니다. 땀으로 수분이 빠져나가는데 보충을 안 한 겁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82세 김 여사님은 소변을 자주 본다고 물을 일부러 줄이셨습니다. 물 많이 마시면 화장실 자주 가야 해서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그런데 며칠 후 갑자기 변비가 심해지고 소변도 잘 안 나와서 병원에 가셨습니다. 결국 탈수로 인한 신장 기능 저하가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물은 그냥 목을 축이는 게 아닙니다. 혈액을 맑게 유지하고 노폐물을 내보내고 체온을 조절하는 데 필수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수분이 부족하면 금세 혈압이 요동치고 혈액이 끈적해져서 뇌졸중 위험까지 커집니다. 그럼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보통 하루 1.52리터, 컵으로 따지면 68잔 정도가 필요합니다. 물론 음식에서 수분이 일부 들어오지만 순수한 물로도 보충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겁니다.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면 신장에 부담이 갑니다. 30분 1시간마다 한두 모금씩 마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럼 나는 물이 잘 안 넘어가는데 어떡하지? 하실 수 있죠. 그럴 땐 따뜻한 보리차, 옥수수차, 보이차도 좋습니다. 카페인 없는 차라면 물 대신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눈에 보이는 곳에 물병을 두세요. 거실 탁자, 침대 옆, 주방 식탁에 두면 잊지 않고 드실 수 있습니다. 특히 TV 보실 때 옆에 물 한 컵 두고 광고 나올 때 한 모금씩 드셔보세요. 습관이 되면 정말 달라집니다. 여러분, 수분이 부족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첫째, 입이 마르고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둘째, 어지럽고 머리가 무겁습니다. 셋째, 소변색이 진해지고 양이 줄어듭니다. 넷째, 심한 경우는 의식이 흐려지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난방이 강한 겨울철에는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땀과 호흡으로 수분이 더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수분 부족은 조용하지만 무서운 함정입니다.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물은 의도적으로 챙겨 드셔야 합니다.
조금씩 자주. 하루 68컵. 이게 건강을 지키는 기본입니다. 여러분, 이제 5가지 함정을 모두 보셨습니다. 첫째, 짠맛. 둘째, 단백질 부족. 셋째, 건강식품 과다 의존. 넷째, 불규칙한 식사. 다섯째, 수분 부족. 이 5가지만 조심해도 건강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실천법도 간단했습니다. 싱겁게, 균형 있게, 규칙적으로 자주 물 마시기. 혹시 오늘 들으시면서 가장 뜨끔하셨던 부분이 어디였나요? 짠맛이었나요? 단백질이었나요? 아니면 물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건강은 약국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식탁 위에 있습니다. 오늘 저녁 밥상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저장,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